2028년도에 수능을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현재 고1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선택하라고 난리가 났죠. 선택할 때 보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이과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과를 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문과 출신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문과 출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과가 효용도가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DNA라는 거 아시죠? 이게 원래는 디옥시리보스헥산이라는 말인데 DNA, 유전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에 있는 어떤 형태와 성질, 이런 것들, 지능, 키, 이런 것들을 유전 부호라는 걸 이용해서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형질뿐만이 아니라 절반만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질도 발현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전은 젓가락처럼 부모,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것들이 각각 어떤 특정 쌍을 이루었을 때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한 쌍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젓가락 막 10개, 15개를 이용해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 때는 그게 좀 모자랐다가 부모에서 각각 받은 조합이 우연치 않게 10개를 다 맞춰주는 바람에 없었던 지능이 깨어난다든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성향 같은 게 모래 속에 묻혀있는 장난감처럼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드러나면 갖고 놀 수 있게 되고, 드러나지 않고 평생 묻혀있을 수도 있게 되긴 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재능 그리고 적성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사자나 호랑이는 태어날 때 강한 이빨, 그 다음에 강한 근육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치타는 태어날 때 이제 빠른 몸을 가질 수 있게끔 태어나고요.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180이거든요. 이런 적성 재능의 영향력을 또 저희도 받고 있죠. 근데 인간이 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걸 학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얼굴을 성형할 수 있듯이, 우리가 후천적,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노력을 통해서 학습으로 원래 갖고 있는 재능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능이라는 것도 지능지수 하나로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결정을 하는 약간 요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단지 지능지수 하나가 무조건 낮다 그래서 얘가 바보로 판별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본인의 한계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삐쩍 말랐던 사람이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힘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많이 아픈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예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적성이나 재능만 주구장창 얘기한다는 건 이 사람은 짐승 새끼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은 적성과 재능 이외에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디벨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선택을 할 때 생존에 유리해지려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생존에 유리했던 건 이런 지능적 학습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대입에서도 솔직히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기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는 생존에서 이제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또 문과분들 긁혀서 여기다 악플 쓰셔봤자 소용이 없는 게, 제가 지금 문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많이 못 뽑아요. 뽑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문과 가는 친구들의 하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과학이 준비가 덜 되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고1 같은 경우는 편제표상 보면 2학년 때 1학기하고 2학기가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근데 공학을 가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어도 선택할 수 있는 코어는 비슷하거든요. 그냥 아예 정해드리긴 하는데 이 길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생기부에서 아이의 어떤 직업관을 애초에 박아버리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의대를 갑니다, 이렇게 받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아이가 어디에 흥미가 있고 이런 걸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게끔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이게 묻어나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 아이가 어려운 과목을 피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음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아직까지 9등급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이과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2학년 1학기 때 보통 일반적인 모든 학교들이 집중이
축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1학기 선택 과목 중 물리, 화학, 생명 그리고 지구과학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융합과학이라는 게 가끔 나오는데 융합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통합과학 이전에 있었던 공통과학입니다. 고1과학이요. 근데 이게 왜 없어졌냐? 너무 어려웠어. 이게 문이과 통합시킨다고 맨날 그 벽을 넘어서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거를 자꾸 해가지고 그 벽을 허물어가지고 결국에 문과 애들이 압살당한 이유가 됐거든요. 지금 원래는 좀 보호를 해야 돼요. 문과 보호지구 이런 거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얘예요. 얘. 근데 융합과학 탐구는 의외로 많이 안 할 겁니다. 한다고 해도 많이 도움이 안 될 거고 특이한 과목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뭐 컴공과를 가면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인공지능 기초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거는 선택할 게 없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물리화학, 생명 그리고 지구과학까지 포함해서 있으면 지구과학을 하면 좋은데 보통은 물화생 요 포맷으로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과학은 전 선택할 게 없으면 지구과학을 사탐 대신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되면 또 택 4가 나오긴 하는데 이때도 보면 이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학에 연계된 거고 물질과 에너지도 화학에 연계된 거고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 요것도 생물하고 연계됐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때 보통 기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기하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보통은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 과탐은 332 이 전법으로 가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명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만약에 내가 의대를 꿈꾼다라고 하면 물리학을 들으면 좋거든요. 들으면 좋은데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물리학을 좀 이렇게 옆으로 빼내시는 경향도 있긴 한데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화생 코어로 많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되면 미적분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경제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과학 뭐 이런 것들 막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보통은 이제 2과목 아까 얘기했던 물질과 에너지 뭐 이런 거 똑같이 여기도 있어요. 보통은 전자기와 양자 이거는 물리학에 연계된 거예요. 요거는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전기과 뭐 이런 거 원하시면.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것도 화학 2가 분할돼서 나온 그 화학 연계 과목이고 그리고 요때는 생물과 유전은 저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이게 그 유명한 유전입니다. 그 고3 애들이 생명과학 들어가서 보통 빠개지는 대표적인 이유고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막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들 대부분이 뭐냐면 쉬운 거 그냥 어떻게 만만한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생명지구과학을 많이 들어가는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애초에 2학년 1학기에 잘못 선택을 해서 물리화학을 안 하고 뭐 생지로 이제 코어로 잡아서 나는 이과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과가 아니라 무늬만 이과 또는 패션 이과, 유사 이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말에 긁히는 분들 여기다 댓글 달아도 되는데 응답을 안 할 거예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거나 생명을 선택해. 그럼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만 쉽냐 이거죠. 3학년 때까지 모조리 다 상대평가의 과탐이라고 씌워져 있는 것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선행도 안 하고 통합과학 때처럼 대충 비벼보려고 가요. 내신은 5등급 체제니까 1등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망상만 갖고 들어가는데 이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만점짜리가 되게 많이 나오거나 지구과학도 만점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원이 많은데 본인 아이가 한 2개 틀려 막 그럼 만점짜리도 같은 비율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등급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도 생기부를 열어보는 이유가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잖아요. 이 수능을 본 거를 이걸로 얘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데 이제 자기네들 기준이 있을 거야. 발표는 안 하지만 뜨뜻미지근하게 발표를 했어요.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인공지능을 공부를 한 애들은 이런 걸 이수를 한 애들은 가산점을 주겠다. 요게 이제 다른 것도 하고 있으면서 그것까지 들었으면 가산점을 주는 거야. 근데 막 물리 빼고 화학 빼고 죄다 그런 것만 해갖고 오면 가산점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는 거예요. 물리를 안 했는데 공학을 어떻게 해요?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대. 근데 물리를 안 했어. 그럼 못해요. 이거 혹시나 화학공학과 나오신 분들이나 화학공학과 다니는 선배들 있으면 좋은 의미로 여기다 좀 써주세요. 애들이 좀 알게. 하버드에서도 화학하고 생명을 묶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화학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생명이나 보건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명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생명에 관련된
준비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겠다 그래서 또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아까 말했던 생물의 유전 선택해가지고 다 박살나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화학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사실상 원하는 그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원해서 쉬운 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고 대신에 뭐 물리학을 했는데 내신 5등급 체제 안에서 노력을 해서 2등급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왔다. 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대학교에서 생명보다 또는 지구과학보다 물리학 2등급을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물리학이 모든 공학에 맞는 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물론 어머님들이 이제 물리학 선행을 하고 아이한테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 막 연달아 물어봐도요. 한 2-3번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들을 때까지는요. 애가 하나도 이해 안 간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냐면 열등감이 오지게 작동해요. 여지껏 중학교 때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니까 선행을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완전 자기가 뭐 전문용어로 성간물질이라 그러거든요. 별들과 별들 사이에 떠 있는 먼지가스 티끌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한자로. 근데 본인이 성간물질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느껴지니까 자존감 확 낮아지니까 보통 도피를 합니다. 밀어두고 나중에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밀어놔서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332 전법이 좋긴 하다.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해가지고 2학년 1학기 거기에 연계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요거를 2학년 2학기에 가고 마지막에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좋고요. 생물의 유전은 제가 3학년 1학기 때 조금 요거는 배제를 시키셔라. 자 이렇게 되면요. 통합과학 1, 2랑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총 10과목을 이수하게 돼요. 과탐만. 여기에 이제 수학이 좀 빠방하게 들어가주고 또 인공지능 관련돼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시스템 관련돼서 한두 개 정도 들어주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쁜 생기부를 갖게 되는 거죠. 공학에 적합한 생기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 드리면 어떻게 그걸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저는 지금 해야 되는 길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길을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길을 지나온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좋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나중에 얘가 성인이 돼서 생존해서 잘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걸 잘 견뎌내서 빠져나오면 생기부 자체가 굉장히 이쁠 것이고 생존에 유리한 학습을 한 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무 적성, 재능 이런 거 얘기하면서 준비를 안 할 거면 그냥 문과로 가시는 게 속 편하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러실 거잖아요. 그럼 취업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길을 찾으면서 생존에 유리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도둑심포 아닐까요?